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케터 차가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냥 상위 노출만 하려고 해선 도무지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노출이 워낙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입수가 줄면서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연스레 광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광고 세팅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세팅법만 찾아보는데 그러다 보면 꼭 이 부분에서 막히더라고요. 바로 광고를 집행할 컨텐츠 만들기입니다. 제 지인 대표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봤더니 그냥 경쟁사 이미지와 카피를 벤치마킹하라고 했다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나름 손재주가 있으셔서 광고 소재는 괜찮았는지 유입은 늘었는데 문제는 광고로 온 사람 중에 구매하는 사람이 적고 심지어 비판적인 리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무지성으로 경쟁사의 카피랑 이미지를 따라하다 보니까 내 상품이랑은 결이 잘 맞지 않은 거예요. 고객 입장에선 허위 광고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광고를 세팅하기 전에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콘텐츠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모든 구매는 욕구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물건을 통해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 구매합니다. 흔히 상품이나 서비스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역시 하나의 욕구인 거죠. 그렇다면 이 욕구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이미 판매한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 자사 상품의 리뷰를 보시고 아니면 경쟁사의 리뷰를 통해 내 고객군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좋은 리뷰들에선 이 상품을 왜 샀는지, 사서 좋았던 점이 뭔지 나와 있고 나쁜 리뷰들에선 고객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이 상품군을 자주 구매하는 헤비 유저라면 스스로 이 상품을 왜 구매하는지 자문해 볼 수 있어요. Why 기법이라고 하죠. 계속 왜를 반문하면서 본질적인 이유에 다가서는 거죠. 예를 들어 여드름 앰플이라고 생각하면 왜 구매하는가? 여드름이 사라지니까? 그럼 왜 여드름이 사라져야 되지? 피부가 좋아 보이니까. 왜 피부가 좋아 보여야 해? 내가 좀 더 이쁘고 멋있어 보일 수 있으니까. 왜 이쁘고 멋있어 보여야 해? 그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몇 번 Why를 물으니 여드름 앰플을 구매하는 이유는 성욕과 인종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여드름 앰플을 판다고 했을 때 이 상품의 USP, 쉽게 말해서 우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여드름이 사라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이 상품 사고 싶으신가요? 우리 제품 사용하면 여드름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몇 개일까요? 여드름 관련 상품을 파는 곳이라면 전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판매자 관점이기 때문이에요. 고객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선 우리 제품의 단순 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으로 인해 고객이 얻을 이익으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고객의 입장에서 이 여드름 앰플의 USP를 구상해 봅시다. 이 여드름 앰플이 자기 전에 바르고 일어나면 여드름이 사라져 있을 정도로 효과가 빠른 제품이라고 해봅시다. 7시간 만에 여드름이 사라진다. 어떠신가요? 앞서 여드름이 사라진다는 제품 특성에 수치 하나만 가져다 붙이니까 훨씬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어요. 이 강점을 사람들을 더 후킹할 수 있는 이미지와 한 줄 카피로 만들면 그게 바로 광고 소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고 일어났더니 사라졌어요 라는 카피와 함께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여드름이 사라져 있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 제품이 효과가 빠르구나, 자기 전에 바르면 여드름이 없어져 있겠구나 하고 5초 이내에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을 어떤 사람들이 가장 열광할까요? 누가 제일 필요로 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과 소개팅 아니면 일적으로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거울을 봤더니 인중에 벌겋게 여드름이 올라와 있어요. 이때 자고 일어났더니 사라졌어요 광고를 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신 차리면 이미 결제 완료 페이지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리뷰와 유튜브, 블로그 같은 곳에서 이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겠죠.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을 대변하는 공감되는 광고를 본 순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90% 이상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뭘 한 줄 아세요? 우리가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그리게 됐어요. USP 하나를 명확하게 하니까 타겟 고객이 설정되고 어떤 광고 소재를 만들어야 하는지도 나왔죠. 심지어 리뷰와 상세 페이지 그리고 외부 컨텐츠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지 쫙 정렬이 되었어요. USP만 명확하게 정해두면 온라인 셀링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품의 USP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USP는 단지 광고를 하는 시점에 뽑아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상품 기획 시점부터 고려해야 하는
볼링으로 치면 킹핀의 역할입니다. 물론 상품 기획의 단계에선 제품의 USP를 먼저 정하지 않고 주로 타겟을 먼저 정하고 그 사람들이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점을 USP로 정하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USP를 정하면 이 USP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이미지와 어떤 카피를 조합해서 사용해야 될지 고민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광고가 해주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베스트 조합 3개 정도를 광고를 돌리면서 성과를 봐가면서 내 고객들이 어떤 조합을 가장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USP를 정하고 나서야 광고 세팅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포인트가 성과, 그러니까 제품 판매 외에 광고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인데요. 내가 생각한 USP A와 B 중에, 그리고 그 USP를 표현한 이미지 1, 2, 3번 중에 내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반응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서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랭크 같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고객에 대한 나만의 인사이트를 갖게 됩니다. 즉, 내 고객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 고객을 이해하면 이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니까 광고 소재, 상세 페이지 최적화는 물론이고 다음 상품을 기획하는 것도 수월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연인 선물 고르는 건 정말 힘들지만 이제 한 1년 정도 만나서 그동안 이 사람이 뭘 좋아했고 요즘 상황은 어떻고 등등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선물 고르기가 한층 수월해지죠. 이래서 많은 사업가들이 고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광고는 결국 고객들이 더 보게 해서 내 쇼핑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는 바로 내 제품의 USP에서 나오죠.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광고 세팅이니 머신러닝이니 하는 부가적인 내용들로 광고를 어렵게 보이게 만들어 질에 겁을 먹게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업은 사람에 관한 것이고 마케팅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가 전부입니다. 즉, 타겟과 USP만 제대로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광고 돌려보면서 어떤 게 조금 더 효율적인지 최적화해 나가면 되는 문제예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영상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대로 한번 여러분의 상품을 정리해 보세요. 이야기만 들었을 땐 수월해 보이지만 막상 적용을 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광고를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올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